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골대사 및 이 골대사를 배우는 과정 자체는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골다공증 약의 기전과 골다공증 약의 효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칼슘과 인의 항생성 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신장에서 배설되고 소화관을 통해서 흡수되는데, 보는 어떤 리저버,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면 녹여냈다. 뭐 파라사라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뼈를 좀 녹여내서 칼슘을 올리고 이런 역할을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지나가고요. 칼슘과 인의 항상성, 뭐 이런 것들이 조절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알겠죠. 부갑상 호르몬은 이제 이 약으로 만든 약이 있죠. 포스테오, 그러니까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테리파라타이드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요거의 아주 작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뼈를 녹여내는 이런 성분이지만 아주 저용량으로 매일 이렇게 맞게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치료하는데, 인슐린 맞듯이요. 뼈를 아주 살짝 녹여내서 그게 다시 리바운드로 뼈를 형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치료제로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들, 비타민 D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골다공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골의 양과 골의 양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뼈의 퀄러티하고 퀀터티가 있는데, 퀀터티죠. 퀀터티. 양이 저하되고 미세 구조에 이상이 있는 가장 흔한 골대사. 그래서 이제 BMD라는 본 미네랄 덴시티라는 검사를 해서 T스코어라는 거를 측정을 하죠. 평균치. 그래서 마이너스 2.5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낮은 마이너스 2.5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진단에 따라 치료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 뼈라면 골다공증의 환자는 뼈는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보이죠. 그래서 골엉성증이라는 말도 씁니다. 오스테오포로시스는 프레임하고 이 무기질과 유기질이 동시에 빠지는 거고, 오스테오말라시아는 프레임만 손실되고 시멘트, 유기질은 정상. 르날 오스테오말라시아, 비타민 D 결핍이죠.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렇게 정상, 골감소, 골다공증, 그 사이에 정상과 골다공증 사이에 골감소증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인체의 골격은 청소년기에 골량이 계속 증가하여 30세 후반에 가장 골량이 많습니다. 이때 피크 본 매스라고 합니다. 30세 후반. 저는 아쉽게 이 시기가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그래서 최대한 이때 뼈를 많이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골 연령이 증가하면서 0.3%씩 1년에. 그런데 우리 골 대사가 굉장히 잘 일어나죠. 그래서 1년에 한 10%씩 뼈가 새로운 뼈로 대체됩니다. 1년에 10%씩 뼈가 새로운 뼈로 대체되고, 10년이면 우리 몸에 있는 뼈는 완전히 새로운 뼈겠죠. 오스테오사이트 같은 거는 아주 수명이 한 10년 이상씩 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만, 오스테오클라스트와 블라스트가 중간에 생성과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유전적인 요소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요 그래프에서 시사하는 거는 이 정상적인 이 골 로스와 이 픽본 매스. 그래서 여기가 한 30대 후반, 30대에서 40대 사이 요반에 픽본 매스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올려놔야 됩니다. 여성에서 폐경기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의 저하로 인해서 골 교체율이 증가, 그러니까 골 흡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골 흡수도 증가돼 있고, 골 흡수가 더 많이 돼 있죠. 골 생성도 돼 있고, 이런 골 턴오버가 이렇게 되지만, 골 흡수가 골 교체율이 더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 형성도 증가하지만 골 흡수가 훨씬 더 증가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돈을 내가 벌기는 버는데, 내가 200만 원씩 벌어요. 그런데 쓰기를
100만 원 써. 그러면 돈이 모여 저축이 되겠죠. 그렇지만 200만 원 버는 사람이 300만 원씩 쓰면 적자가 나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배경기. 그래서 척추하고 처음에는 이제 척추가 먼저 이 해면골 빈도가 높은 척추가 먼저 골절되고 나중에는 코티칼 딱딱한 이 피질골 비율이 높은 대퇴골 전자부 대퇴골 골절까지 초래하게 되고 아주 심한 상태이라는 것을 시사하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골 대사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아니 골 자체를 보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뼈를 흡수, 뼈를 무기질을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세포죠. 오스테오 이 자이언트 셀인데 그 세포의 이 밑바닥에 이렇게 러플드 보더가 있는데 capsaicin K를 분비해서 이 양끝이 그러니까 골 흡수 뼈를 녹여내는 과정에는 C와 N 이 텔로펩타이드가 떨어져 나와 대사되지 않고 유린으로 배출되어 골 흡수에 이 N 터미널, C 터미널은 좋은 마커가 되죠. 그래서 호르몬 세라피, 그러니까 실렉티브 이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 이런 것들은 본 턴오버를 감소시켜서 이런 골 다공증 약으로서 기능하고 비스포스포네이트, 비피제제가 아주 기본적인 약물인데 뼈의 무기질에 침착하여 오스테오클라스트의 골 흡수에 저항하게 되죠. 일종의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뼈를 갉아먹는 쥐라면 비피제제는 쥐약처럼 작용합니다. 쫙 미네랄리제돼서 비피를 먹은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사멸하게 되죠. 다음에 이제 랑클 이니비터 OPG라는 게 있죠.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오스테오이드, 이 뼈를 오스테오이드라고 그러죠. 뼈의 형성 어떤 하나의 오스테오블라스트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오스테오이드 뼈를 형성할 때 ALP가 분비되고 형성 지표가 되겠죠. 형성된 낱개의 오스테오이드를 서로 묶어서 분리되지 않게 하는데 비타민 K를 필요하는 BGP, 이 오스테오칼신이 이 링크 프로테인으로 필요합니다. 스크레트 이니비터. 그래서 요거를 또 하는 또 저희 하는 약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진단 형성 지표, 흡수 지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N 터미널, C 터미널 아까 얘기했고 이제 이게 이제 BMD로서 T 스코어가 여기 딱 이렇게 표시가 되죠. T 점수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BMD. 쭉 넘어가서 중요한 거, 요 그림 중요합니다. 이제 이 치료의 목적인데 오스테오클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이언트 셀이죠. 멀티 누클레어 자이언트 셀인데 뼈를 이렇게 녹여냅니다. 이게 외계인처럼 생긴 게 오스테오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뼈를 이렇게 녹여내고 있고 오스테오블라스트는 뼈를 형성하는 블라스트 하는데 여기 흡수 억제제, 여기 골 흡수 억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 칼시토닌, 비피제제 이렇게 되겠죠. 썸제제. 골 형성 촉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그건 이제 불소도 있고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테리파라타이드라는 약이 있고 또 형성제도 있고 리소스전도 있고 하는 또 약이 최근에 개발됐죠. 로모소주맙이라는 약이고 상품명으로는 이베니티가 되겠습니다. 약물요법 이스트로젠 단기간으로 투여하고 실렉티브 이스트로젠 리셉터 모듈레이터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랄록시펜, 탄목시펜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이 유방암에 대한 항암제로 개발되었다가 이런 골다공증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골다공증으로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슬라이드를 제가 이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뼈가 형성될 때 오스테오사이트, 요 지금 외계인처럼 이렇게 막 이 뼈와 뼈도 이 골전도 혹은 어떤 서로 이렇게 이 수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퍼플 컬러의 요게 오스테오사이트거든요. 근데 요것들은 하프라이프가 한 25년 된 정도로 아주 오래 삽니다. 오래 살고 이 카날리쿨라이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전달이 되죠. 하버시아캔은 오스테온을 형성하고 오스테오사이트를 요거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면 G에 이게 이제 오스테오사이트를 전자현미경으로 아마 수만 배 확대해서 본 건데
오스테오사이트가 오스테오사이트끼리 이렇게 카넬리쿨라이로 이렇게 우리 이제 네트워크 연결되듯이 해서 이렇게 신호를 전달받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테오사이트가 이제 디바이드는 하지는 않는데 이제 하프라이프가 25년 된다. 오스테오블라스트는 형성 이거는 이제 이 오스테오 프로제네이터 셀에서 오스테오사이트로 오는데 그 중에 일부는 오스테오블라스트로 가고 또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타이트는 이제 웨센카임에서 이제 생긴다 이런 거고 오스테오블라스트 한번 볼까요? 일부에서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 볼 형성 요게 오스테오블라스트입니다. 요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뼈를 만들고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뼈를 녹여내고 그러는 과정이 있겠죠. 자 그러면 본 리모델링 이 스테이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게 좀 글씨가 안 보여서 좀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거를 확대를 해 드릴게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오피지나 랑클 신호를 줘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랑클. 근데 이제 랑클 리간드가 랑크에 딱 붙어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이 방해에서 이 골 흡수로 하러 가야 됩니다. 얘가 오스테오 블라스트에서 형성돼서 오스테오 클라스트의 프리커서가 오스테오 클라스트로 성숙에 가서 빨리 이 쥐처럼 이 뼈를 갉아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신호를 차단하는 게 데노소맙이라는 약입니다. 이거는 랑클 리간드를 블로킹하는 안티바디죠. 일종의.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형성을 저해합니다. 이 데노소맙은. 그래서 본 리소션을 억제하는 약이 되겠죠. 데노소맙. 시중에는 프롤리아라는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약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본 미네랄에 이렇게 비피제제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흡수하면 쥐가 쥐약을 먹듯이 죽어버리죠. 비피제제는 뼈에 한번 이렇게 미네랄제에서 쭉 깔리면 1, 2년 이상 오래 붙어있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근데 비피제제가 이제 단독으로 아주 많이 쓰였었죠. 그러다가 비피제제의 단점 BP 릴레이티드 브론즈 BP 릴레이티드 오스테오네크레시스 어쩌가 한 10만 명당 1명 그리고 어티피칼 핑거 프랙처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서 데노소맙으로 또 유행이 약도 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노소맙 6개월에 한 번짜리 이니비터로 바꿨다가 최근에 또 좀 이미 뭐 5, 6년 이상 됐지만 파라사이드 호르몬 아날로그죠. 요게 파라사이드 호르몬을 살짝 자극해가지고 골 형성을 시키는 그런 테리파라트라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골 형성제로서 아주 인기였죠. 데일리로 맞아야 되는 좀 불편함은 있고 보험이 안 되는 좀 고가입니다. 그다음에 썸제제 에스트로겐을 블록해가지고 이 본 리소션을 억제하는 그런 약이 있고 또 안티스크레딘 안티바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로모소주맙이라는 약인데 요거는 본 포메이션과 본 리소션을 둘 다 이 억제하는 듀얼 이펙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다공증의 최신 치료까지 알아보도록 했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 푸는 시간을 가져야죠.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골의 양이 저하된 상태로 골 미세 구조는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죠. 이것도 조금 떨어지죠. 미세 구조도 역시 좀 엉성해지죠. 골다공증의 치료제에는 비피제제는 골 흡수 억제제 맞습니다. 썸제제도 골 형성 촉진제가 아니라 골 흡수 억제제죠. 이것도 픽본 메스는 10대 후반에 20대 초반 이거 속기 쉬운데 30대 후반이죠. 그리고 폐경기 여성은 골 형성과 골 흡수가 모두 증가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골 형성보다는 골 흡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라. 요게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얘입니다.
여기 모두 증가되어 있지만 골 흡수가 훨씬 더 증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는 골 형성 촉진제가 골 흡수 억제제보다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골 형성 골 흡수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골 흡수 억제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골 형성 촉진제는 골 형성이 안 되는 분들한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